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사랑입니다. 자, 아유, 혼자 하려니까 좀 기분이 이상하네요. 제가 좀 아파 있다가, 자, 지금 저희 쪽은 지금 뭐 대통령 후보가 여러 명이라는데, 자, 이재명의 민주당, 김동연이가 나오네 되네, 뭐 김경수가 나오네 어쩌네 하지만 거의 일당 독재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재명을 알면은 얼마나 알겠는가 싶어가지고, 자, 제가 그동안 성남시에서 겪어왔었던 이재명, 자, 이재명을 바로 알자. 이재명 세상이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재명은 문재인의 매운맛, 1000배, 10,000배 매운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자, 이재명 편입니다. 자, 이재명 하면 뭡니까? 정신병원 강제 입원권입니다. 자,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시민이 몇 명이다. 여러분들 이거는 뼈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66명입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시민은 66명입니다. 자,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가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시장 때도 66명을 정신병원에 가뒀는데 이 대통령이 되면 오죽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무서운 자가 지금 이재명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저희는 이제 이게 언론을 다 막아놔서 몰랐지만, 이대업이가 호화청사를 짓는다. 전임시장, 이대업 시장이 호화청사를 짓는다. 자기는 정치를 잘하겠다. 자기는 아껴 쓰겠다. 호화청사 청산하겠다. 막 이래가지고 저희가 뽑아주고 그랬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돼가지고 봤더니, 성남시 채무를 13배를 증가를 시켰어. 13배를. 13배. 이대업 전임시장, 이대업 때보다 채무를 13배나 증가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뭐 기본소득이니 뭐니 매일같이 떠들면서 하는데, 베네수엘라 가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 성남시 빚을 내온 것은 이재명입니다. 전임시장보다 채무가 13배. 그러면 지금 뭐라고 그러죠? 윤석열 정부보다 채무 13배 내는 것은 일도 아니고 우리가 베네수엘라 가는 것은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언론에 하나도 안 나와. 왜? 김만배 같은 애들 풀어가지고 언론을 다 장악을 해가지고 기사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거의. 다음 커트요. 자, 보십시오. 성남시 비공식 부채가 6천억. 그게 언제입니까? 2018년도. 2018년도에 비공식 부채만 6천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장애 투쟁까지 했었습니다. 이것도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폐쇄되고 언론에 나오는 것이 다 막혀 있었죠. 뭐 대장동 터지고 김만배한테 돈 바를 때니까요. 다음 커트요. 자, 이 쿠키뉴스로 이게 나왔었던 뉴스인데, 저가 이제 이재명한테 하도 고소를 많이 당하니까, 제가 이제 이재명한테 고소를 당한 게 어떤 것이었냐면, 성남FC 관련, 그리고 청소용, 종북의 자금주 청소용역 나눔, 그리고 대장동, 그리고 또 뭐더라? 그리고 지역 카페의 원조가 됐던 성남시 상권 활성화재단, 이런 기타 등등으로 고소를 많이 당해가지고, 이 법정 투쟁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렇게 뻑하면 고소고발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소를 했는가 해서 제가 안국수 시의원한테 도대체 이재명이라고 하는 시장이 고소를 몇 건을 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안국수 시의원이 자, 이재명 시장 8년 동안 성남시의 소송 건수가 무려 1080건. 1080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이렇게 고소를 했었는데, 자, 소송 1등 도시였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소송 1등 도시였는데,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뭐, 물어만 보면 고소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성남시장 시절에도 시민들 고소고발
하기로 소문났었는데, 그리고 자, 이 고소를 자기 돈으로 합니까? 시의 예산으로 하고 자기 아는 변호사들 일거리로 해서 많이 타간 시민 고소질에 돈 많이 타간 변호사는 11억까지 타고 가고 그랬습니다. 저를 고소하고 수임했었던 신갑보는 8억인가 7억인가를 받아가고 그랬었어요. 자, 그 정도로 일거리를 많이 몰아줬었죠. 자, 이 소송이 남발하고 고소 고발로 찍소리도 못하게 하는 이런 공안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 이 여러분들이 각인을 하셔야지 되는 것들입니다. 다음 것도요. 자, 이거 이미 제가 성남시 상권 활성화 재단의 비리를 폭로했을 적에 이게 지금 지역화폐 코너의 원조가 됐었던 거죠. 아예 사람을 박제를 합니다. 시민을 박제를 해가지고 이미 고발 지시했어요. 자, 이게 2017년도에 고발 지시를 한다라고 저를 아예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 조리돌림을 합니다. 시민을 가지고 조리돌림을 합니다. 제가 이재명이 고소한 소송 전체로 다 이겼습니다. 이재명과의 고소권은 작년까지도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심지어 그 인천 계양 을에 나왔을 때도 선거법 위반으로 제가 걸렸었는데 그것까지도 지금 다 소송을 치렀죠. 자, 이렇게 시민을 박제를 해가지고 고발을 사주까지 하죠. 고발 사주. 고발을 지시하기도 하고 직접 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직접 민사, 형사, 무슨 동영상 가처분도 다 하고 또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고발 사주, 고발 지시까지 하는 자가 바로 이재명이란 겁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개개인이 전부 고소를 당하는 겁니다. 다음 것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들이 억울하니까. 아니, 그 나랏돈, 그 시의 재정 이런 거 물어보고 어디다 썼느냐. 정확히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고소를 하게 되면 거래투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저 평범하던 사람이 집 두 채 팔면서까지 아니 나랏돈 박근혜 정부에서 내려온 467억 상권 활성화 자금 이거 어디다 썼느냐. 네가 주차장도 만들어준다고 그랬는데 이재명 씨 당신 주차장 안 만들어줬잖아. 전선도 지하로 매립해준다더니 그거 안 해줬다나. 근데 왜 답변은 안 하고 고소고발만 해. 자, 이렇게 되면서 거리투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2016년인가 15년도예요. 저는 이때만 하더라도 1, 2년 정도면 끝나고 이재명 깜빵 갈 줄 알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건들이 터질 줄 몰랐죠. 그때부터 이재명의 비리를 알게 되면서부터 투쟁한 게 지금까지 그 10년이 됐어요. 다음 것도요. 자, 그러면서 이재명의 비리를 알게 되면서 제가 전국적으로 1인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여기는 서울역이에요. 서울역 광장에서도 자, 이재명이란 자가 언제냐, 어떤 사람이냐. 자, 2010년도에 이대업 시장과 자, 이재명의 부채 현황, 이재명이 시장이었을 때 부채 현황, 이런 거 해가지고 전부 해가지고 제가 1인 시위를 이렇게 오래를 했었지만 이거 누가 기사 한 줄 안 써줘요. 이렇게 오래 저는 힘들게 투쟁을 했었어요. 이 기사 한 줄 안 나와. 기사 한 줄. 알려도 기사 한 줄 없었던 게 제가 유튜브를 하던 시절이 아니니까요. 2016년도에 이게 제가 이렇게 이재명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비리를 알렸지만 개인이 이렇게 하고 돌아다녀도 그때는 유튜브가 활성화되지도 않을 때라 이렇게 힘들게 제가 실체를 알리는데 힘쓰면서 돌아다녔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고소가 많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다음 것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 나가고 대권 후보 나가고 경기도지사 나간다고 할 적에도 제가 여기 와서 장애인 단체 뭔 단체 나와가지고 이재명은 죄가 없다 뭐가 없다 이러면서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하고 있으면 제가 여기 와가지고 피켓 시위하고 이재명 구속하라고 그러고 이 세월이 지금 근 10여 년째입니다. 다음 것도요. 이재명 지지하는 단체 앞에서 단체 앞에 가가지고 이재명 구속하라. 예. 이 싸움을 근 10여 년을 했습니다. 다음 것 한번 보여주세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되어야지 된다고 이렇게 응원하는 데서
이렇게 홀로 외로운 투쟁을 제가 해왔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투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처럼 힘든 투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이런 투쟁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민한테 고소고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이거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다음 것도요. 그리고 이재명하고 경찰하고의 유착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고소고발 그럼 맡아가지고 가면 정의로운 판결이나 정의로운 수사가 펼쳐집니까? 안 그래요. 이거 완전 아수라예요. 아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많이 해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 납치 사건도 가서 뭐 제가 이제 경찰한테 납치당하고 정신병원에 갔었던 이 사건도 뭐 각하 처리시킨 경찰이 은수미한테 돈 먹어서 다시 경찰에 들어가고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떤 통치적인 이런 행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중국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정부를 비판하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거. 자, 이거 보세요. 쭉. 중국에는 이런 게 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끌려가가지고 침대에 묶이고, 자, 중국 정부에 반대하면은 이 정신병원에 갇히는 게 이게 일상이라고 그래요. 다음 것죠. 쭉 올려봐 주세요. 자, 이거 보세요.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들에게 정신병 낙인을 찍는다. 이거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자, 이 범죄자가 아닌 사람들을 뭐 감옥에 쳐넣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을 신빙성이 없게 만드는 게 뭐냐면 정신병자로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자로 낙인을 찍고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던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중국식 공안 정치라는 거죠. 자, 이게 중국에서는 실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더 올려봐 주세요. 이 반체제 인사들한테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사례가 부활했는데 이게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한테 반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당한 사람이 66명이었으니까요. 자, 이거 보면 정부에 항의하거나 불만을 제기하면 자,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한 중국인들 이렇게 많다는 거죠.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에도 66명이나 됐으니까는요. 자, 이 당국이 반체제 인사들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선언한 뒤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고 있다. 이거 우리나라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거 대표적인 사례로 여기도 장준재가 2022년 자, 코로나 봉쇄 정책에 항의하다 강제로 입원돼 조현병 치료를 받은 사례도 있다고 그랬죠. 자, 폭죽놀이 영상을 제작했다는 이유로 다시 입원 조치도 당하고, 자, 이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들에게 정신병 낙인을 찍고, 자, 이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이 반체제 인사들이 다른 나라로 도피를 하고 그래요. 자, 임금 인상 시위에 참여했던 리젠씨가 강제 입원 후, 자, 정신병 약을 복용을 거부하다가 경련요법을 받은 경우도 있고, 이게 지금 멀지 않았어요. 그 후 미국으로 망명 절차도 밟고 이거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일부 의사들은 경찰이 강제 입원시킨 사례를 인정을 했다. 이 경찰 동원해가지고 입원시키는 거 이거 이재명의 성남시에서 번번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이 반체제 인사를 대상으로 문제아로 낙인을 찍으면서 경찰을 시켜가지고 강제 입원시키는 사례 이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저는 당연히 일어난다고 봅니다. 저 납치한 것도 경찰이었으니까요. 쭉 올려봐 주세요. 자, 이러면서 최소 200건 이상의 부당한 강제 입원이 자, 이게 밝혀진 것만 중국 시민 언론 그룹에서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자, 이재명의 성남시 이거 털어보면 저도요 66건 이상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자가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좀 무시무시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대장동, 백현동, 뭐 위례신도시 이런 부정부패, 뭐 이런 카르텔들, 뭐 토호, 뭐 그런 카르텔, 비리, 뭐 이런 거는 막연할 거라고 봅니다. 다음 것도요. 그리고 이재명만 위험하냐? 이재명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핵심 캠프 관계자들. 자, 당대표 면전에다가도 욕설을 퍼부었다고 그러죠. 이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해찬이었을 것 같아요. 자, 이재명 캠프 핵심 인사가 당대표 면전에다가 쌍욕을 하고 지금 당대표가 아니에요. 이재명이 아니라
그 전 당대표한테 쌍욕을 하고 가버린다. 자, 쌍욕을 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자, 이재명 캠프 핵심 관계자가 전 당대표한테 쌍욕까지 퍼붓는다는 거예요. 쌍욕이 이상인 거. 이재명이 자,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변호사를 그 시장 하기 전에 변호사를 했는데 어떤 변호를 맡았습니까? 뭐 검사나 그리고 판사 출신이 아니고 또 좋은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조폭 같은 이런 험한 그런 뭐 아주 굳은 사회적으로 좀 험한 거를 많이 맡았기 때문에 인권 변호사는 맞지만 조폭 인권 변호사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사건들, 굉장히 험한 사건들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인성 자체도 굉장히 험한 사건을 맡고 주변에 조폭들이 많았었던 것도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형수쌍욕, 조폭 연루, 장애인 비하, 무상연애, 대장동 몸통. 자,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자이고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정신적, 신체적 이런 문제로 가득 차 있고 정가로 가득 차 있고 주변에 있는 이 비서진이나 이런 사람들 또한 막말에 이 패륜적인 문자를 보내는 사람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데 이런 자한테 권력이 쥐어진다면 자, 힘없는 국민과 시민들은 어떤 꼴을 당할지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건요. 자,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자, 평소에 트위터에 성남시장 시절에도 자, 시민한테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했습니다. 자기한테 반하는 사람한테는 또라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해왔었고요. 자, 강아지라는 말도 했어요. 머리에 든 게 없다라는 말도 있었고, 마약 중독자라는 등, 자,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라. 자, 칠푼이, 인간이 덜 된 자, 뭐, 한글도 못 읽는 자, 바보, 붕어 대가리, 쥐, 닭, 동물, 화장실로 가서 변기에 머리나 쳐 넣으세요. 자, 뭐 이러면서 이런 비하적인 발언을 시민한테 노상 쓰던 사람입니다. 이거 대통령 된다고 어디 나아지겠습니까? 자, 그리고 자, 이거 맨 마지막으로 보면 알겠지만 우리 고 이재선 씨, 자, 공무원, 자기 밑에 있는 공무원들을 이용을 해서 진술서를 쓰기를 합니다. 자, 성남시 내부 진술서에서도 나왔었죠. 자, 이 사람이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 이 자신의 형님을 악성, 민원인 취급을 하게끔 이 공무원들한테 진술서까지 받아가지고, 입원시키려고까지를 했었던 그런 패륜하죠. 그리고 또 피해자 누굽니까? 이 조광한 시장. 자기가 원하는 지역 화폐 안 썼다고, 현금으로 나눠줬다고, 자기보다 약한 도지사였으니까 시장, 남양주 시장 얼마나 괴롭히고 탈탈 털고 세무조사하고 그때 얼마나 했습니까? 결국 감옥에까지 쳐넣고 무죄에 나왔긴 했지만 얼마나 고초를 겪었습니까? 권력에 그렇게 잔인한 게 이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이 장미 대선 여러분들이 바짝 긴장하시고 마지막 대선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유념하시고 이번 투표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다들 낙담하시고 정말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제가 다들 알지만 정말 이재명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다 같이 저와 같이 힘을 내 가지고 한번 60일 동안 다 같이 한번 힘을 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